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전북에서 20년 만에 민주당이 지역구 10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초재선부터 중진 의원들까지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죠. 자, 이들의 국회 입성 후에 전북 정치력이 강화되고 전북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만큼 지금 전북에 닥친 현안들이 산적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극복 등 전략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을까요? 페트롤 전북 오늘부터 당선인들과의 대담 연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특집 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먼저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머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당선인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희승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섬을 거뒀습니다만 세 번째 만에 승리여서 감회는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소회부터 좀 밝혀주시죠. 먼저 그 남원 장수 임시 순창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어려웠던 만큼 더 열심히 진심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 정부의 그 무능, 무도, 무책임 정권에 맞서 주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고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지역민께 전북 먹뿐만 아니라 동북권 먹도 꼭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만에 도전이기 때문에 더 간절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초선이긴 합니다만 일찌감치 고향에 내려와서 지역의 현안을 살폈고요. 또 판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박희승 당선인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가 말이죠, 당선인님. 예.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동부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새 바람을 좀 불러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공약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남원장수 임시 순창의 동북권은 전통적으로 국토 개발에서도 좀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전주, 익산, 군산 등 산업민 인구가 서부권에 밀집하는 현상이 가속화됐고요. 예. 더구나 또 전주 혁신도시 지정도 당초 균형 개발 취지와는 달리 전주 완주권에 지정되어 도내 이제 중소도시의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권의 제2혁신도시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또 다른 편에 섰던 지지자들도 모두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14개 시군 또 10개 지역구 다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희승 당선인께서는 아무래도 서부권 밀집 현상 속에서 이제 동북권에 대한 개발이 속도를 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명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도시법 개정도 해야 될 테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제2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야 되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또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그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 소멸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해달라는 또 가점을 주는 등 이런 요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2혁신도시 지정 외에도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판사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당선인 본인의 어떤 자랑일까요?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본인이 자랑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법을 만드는데 익숙하고 예. 법도 해석하는 데도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판사들이 출신들이 되게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많은 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제정, 그다음에 지역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신 분으로서 이제 법을 만드는 일까지 하셔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남원 임실순창 장수 이 동북권의 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의 어떤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망이 전달이 되질 않고 공공의대법이 표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의료의 현실 보면 수도권으로 쏠림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나날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라든지 또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지역구 당선인으로서 그 의지를 이제 피력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뭐 남원시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동부 지역의 큰 수건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건복지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여당의 반발을 법사위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건복지에서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면은 통과가 가능한데 예, 지금 또 선거를 거치면서 그 보건복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그렇죠. 또 공천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올해 2024년에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1대는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 22대 들어가서 하시겠다.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를 이제 선택하셔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선택권이 우리 초선들에게 먼저 주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 상임위 선택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예. 혁신도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를 꼭 들어가겠다고 하시니까 아하. 뭐 다 골고루 가야지. 저도 그래서 저는 지금 행안위 쪽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성윤 당선인과는 고교 동창이시죠? 뭐 3학년 때 같은 아, 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이 동기생으로서 이 함께 이제 초선입니다. 법조인이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이제 일꾼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법사위에서는 서로 상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의료 서비스 특히나 이제 동부권의 열악함 물론 이제 남원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서 가장 먼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도 많고. 그래서 고령화는 결국 의료 서비스 증가를 야기시키고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의 절대수 확보와 2차, 3차 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법과 함께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원 의료를 격상시켜서 3차 의료기관 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역 의사제는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대에 입학하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도민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아마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꼭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유권자분들도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감소 관련해서 글쎄요,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세요? 우리 박희승 당선인이 학창 시절 남원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감소 속도, 특히나 가장 빠른 곳이 동북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이 뭐 14개 시군 중 13개가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고 특히 임실군 같은 경우는 가장 소멸 위험이 높고 예, 남원시도 10개 지역 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나름대로 또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제 혁신도시 주장을 하는 이유도
어떤 인구 소멸 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주장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산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전북 자체도 지금 인구가 늘지를 않고 있는데, 남원이 만약에 커지면 오히려 경상남도나 함양 또 전라남도 곡성구례 같은 데서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우리 전북 전체를 봐서는 인구 증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서부권에 비해서 이 기업 유치가 어려운 또 산업단지의 어떤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일관된 혁신 시즌2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속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산업의 어떤 혁신 방안 좀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우선 말이죠. 전라선 KTX 임실력 정차를 실현해서 30만 관계 인구 달성,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임실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호국원도 있고, 또 임실 치즈 테마파크, 옥정호 등 다양한 관광장을 갖추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810만이 방문을 했습니다. 임실을. 10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전라선 KTX 임실력 정차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임실군에서 군비로 국비 지원 없이 4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비 확보 등을 해서 전라선 KTX 임실력 정차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예. 김제도 KTX가 이제 정차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임실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면 이 KTX 정차를 통해서 관계 인구와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에 아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산업혁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더군요. 어떻게 산업 방안을 고민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리산권이나 동부 지역은 아무래도 관광자원과 식품 산업 자원이 꽤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또 권행지 농업으로 해서 사실 서울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것도 육성해야 되고, 더 그다음에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기업 유치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명바이오 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지리산 동부권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산업관광진흥지구 지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산업특구를 좀 지정받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구가 남원, 장수, 임시, 순창 굉장히 넓습니다. 이곳에 자치단체장들과의 또 소통을 통해서도 특히나 이 산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뭐 당선인 신분으로 만남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뭐 당선 이후에 예. 4개 지자체장들하고 한번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했습니다. 벌써. 예. 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 혁신 시즌2 글쎄요. 도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계실까요? 어제도 저 도지사님 잠깐 뵀는데요. 예. 어쨌든 전북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결국 혁신 도시나 균형 발전에 관한 법이 다 이제 어쩌면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동부권 지역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 지구로 이렇게 만든다, 혁신 도시로 만든다면 전북 전체도 결국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뭐 도민들도 인구도 늘어날 거고, 예. 또 지역 균형 발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북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누구보다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특례로 이 동부 산악권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특구잖아요. 산악관광진흥지구잖아요. 이 특구에 대한 의지가 지사님도 강하시던데 우리 당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도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예. 일단 지금 시범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많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저는 제 생각은 현재 지금 도로가 지금 성삼대까지 가고 있는데 예.
예, 그로 인한 차량 매연이라는 데 오염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 전기 열차가 충분히 검토돼서 설치가 되고 도로가 만약에 이제 또 차단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또 지리산권을 보호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하여튼 4달이나 5달 정도는 거의 도로가 폐쇄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스위스처럼 전기열차가 다닌다면 뭐 그런 겨울에도 정말 그 노단의 설경은 정말 설경이 장관인데 예. 그런 것도 모든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프레젠테이션도 지사가 할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바이오 투자진흥지구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요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특성화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결국 지리산이라는 또 우리 천혜의 자원이 있고 또 거기는 운봉 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좋은 먹거리 그다음에 장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기존에 또 순창에도 또 장류 발효식품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고 예. 남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명 바이오 쪽의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법조인 출신으로서 역시 이번 선거 앞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권 심판론과 검찰개혁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아마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계속 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들 정치인이 되시기 전에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뭐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검찰 권력이 이렇게 세진 게 우리 재헌국회 그 의사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플러스 기소권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집행권도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가진 나라는. 근데 해방 후에 이제 그때 이승만 정권이 취하다 보니까 그 일제 경찰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걸 좀 누르기 위해서 검찰에게 많은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한시적인 것이고 조금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면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동안 이제 군사 정권이나 또 뭡니까 국정원 등에게 이제 검찰 권력이 눌려 있다가 민주화가 되니까 검찰이 이제 최고 권력 기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세월이 지금 30년, 40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결국 그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탄생을 했고 예. 또 모든 지금 행정부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데 결국은 이 합법받은 나라에서 그 특정 기관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번에 매서운 심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사 출신의 이성윤 당선인 또 판사 출신의 박희승 당선인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서남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역시 고기 동창인 전북대 양호봉 총장도 남원 출신이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지금 남원 최경식 시장과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 캠퍼스에 대한 계획들도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죠? 소통하시죠? 물론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전북대를 중심으로 글로컬 대학을 만드는 것에서 저도 뭐 적극 환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기존의 대학과 다른 좀 차별화된 과도 만들고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할 것 같고 예. 어쨌든 서남대 폐교를 다시 되살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2대 총선 당선자를 살펴보니까요. 법조인 출신 60명 역대 최다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법조인들의 정치권 진출이 많아진 이유 그리고 법조인들의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법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지지가 이루어진 결과로 봐야 될 텐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61명이라고 하니까 역대 최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 봐도 미국도 그 변호사 출신들이 거의 그렇죠.
국회의원의 한 30-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비율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참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법조인들이 그래도 그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일반인들보다는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신뢰도가. 그래서 아마 또 이런 정계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는 아마 뭐 지금 3선 이상 중진도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예. 그래서 뭐 입법조처 그런 조사에서도 사법 관련 입법 활동에 비법조인 출신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문성 면에서. 저도 법조인으로 전문성 10분 발휘해서 어쨌든 뭐 국립의전원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도시법 등 개정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2년에 판사를 처음 시작하셨더군요. 예, 그 오랜 시간 이제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길을 걸어오셨는데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제가 이제 저도 뭐 판사로서는 뭐 다양한 수석부장 판사도 하고 또 법원장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예. 법과 현실 사이에 좀 간격이 많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고향을 바라볼 때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발전도 더디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제가 가진 능력이나 인맥을 좀 활용해서 지역을 좀 도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예. 그때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그 성남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양지원장을 할 때.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상의도 하고 그랬더니 한번 그래서 소개가 돼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 권위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20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는데 사실 이 남원 임실 순창 이제 장수가 이제 복합 선거가 됐습니다만 이곳이 굉장히 어떤 정치에 대한 경쟁 열기 뜨거운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와 달리 여기는 보니까 전개 한 번에 쉽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더라고 와서 보니까요. 아하. 서울에서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3번이나 배출을 못했고 이제 네 맞습니다. 번째 만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된 셈이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한 8년 이상이 다니다 보니까 지역 현실도 많이 알게 됐고 사람들 성향도 많이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이제 지역민들에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이제 그래서 투표로 저를 아마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렇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그 지역 현실과 현안에 대해서 성과로 이제 보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약도 살펴봤고요.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우리가 이제 동북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이제 낙후나 어떤 소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북 안에 14개 시군 안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이 부분을 우리 초선이긴 합니다만 박희승 당선인께서 인식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또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나온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남원이 사실 과거에 광활루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예. 전라자도의 중심 도시였죠 옛날에는. 그렇죠.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고 정유재란 때는 그때 호남을 공략을 못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졌다 해서 제일 타깃으로 잡은 게 남원부였습니다. 남원성. 예.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민관군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정말 처절한 싸움을 끝에 뭐 만인의 총이 있지만 맞습니다. 10,000명 죽었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뭐 일본군 5, 6만 정예병들이 왔는데. 예. 그리고 그때 올라가니까 전주는 성문 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었고 그 정유재라는 끝으로 남원이 완전히 남원부에서 이제 완전히 작은 도시로 이제 전락을 하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자존감이 강한 이제 남원이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 재도약을 한다면 아마 그 동북권에 계시는 그 남원 장수 임시 순창 분들도 많은 과거의 그런 어떤
자부심을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희가 또 판사로서 또 많은 역량과 경험이 있었고 예. 또 지역을 많이 그동안 보살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예. 비록 초선이긴 하나 8년이란 시간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꼼꼼히 살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박희승 당선인을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유권자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셨고 국회의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유권자들 향해서 또 지역구 주민들, 전북 도민들을 향해서 끝으로 이제 각오의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우리 또 지역민들께서 저를 지지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반복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꿰뚫고 있고 이제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국회나 또 행정부에 가서 역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인맥이라든지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정말 소외되지 않는 또 지리산 동북권의 그 과거의 그 자부심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자, 25년간의 판사로서의 역량과 경험 또 8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애정과 고민 이러한 힘이 이러한 실력이 바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과 함께함으로써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마 많이 좀 낙후가 된 지역구여서 저도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아마 박희승 당선인께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변화가 보인다면 굉장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자, 22대 총선 결과는 전북에서 20년 만에 민주당이 지역구 10석을 모두 차지했죠. 초선 2명, 또 재선 3선, 또 4선, 5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여기에 국민의 미래 조배숙 5선의 당선인, 물론 조국혁신당의 남원 출신의 또 강경숙 당선인까지 여러 전북 연구로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30명 가까이가 됩니다. 한 팀의 정신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고향을 향한 또 전북을 향한 애정 속에서 전북의 정치력 강화와 더불어서 현실적인 현안들이 굉장히 많죠. 제3금융중심지 또 농도인 우리 전북 입장에서 양국권리법 아울러서 대광법도 통과시켜야 되겠고요. 지금 남원 임실 순창 장수 박희승 당선인과도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서남대 국립의전원을 또 어떻게 복원시키는가, 또 아울러서 서남대를 전북 캠퍼스로 어떻게 또 변모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 감소, 또 소멸 위기, 이런 부분들 아마 이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 그 고민을 또 현실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장수 박희승 당선인을 만나봤고요. 페트롤전북 특집 대담, 내일은 전주시 병 선거구 정동영 당선인을 만나겠고요. 차례대로 해서 연속 대담 저희 페트롤전북에서 당선인을 통해서 10명을 함께 만나고 전북의 정치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